누가 좋다더라.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친구가 3만 원에 들어가서 5만 원이 됐대. 더 올라갈 것 같대. 그 말 듣고서 네, 이제 한 분 질문만 더 한번 뽑아볼게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나무보미 5님이신 것 같은데요. 닉네임, 그 아이디가. 네, 질문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는 실제 경력 단절 기간을 보냈던 워킹맘이에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다들 또다시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말에 벌써부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앞서네요. 그렇지만 정작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기엔 자본이 너무 없어요. 자본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립을 만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전혀 오지 않는데 답변 듣고 싶어요 라고 주셨습니다. 아, 이분은 그 선부님이 처음에 하셨다는 고민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책에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하셨고 또 하나는 사회적 자유를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가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이분은 질문 주신 분은 자본이 많지 않은데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 작은 자금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향점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본보다는 지향점.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요즘에 주식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 뭐 데이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매일 체크해서 작은 돈을 이렇게 뭐 1%씩 오르면 빨리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가치주라고 해서 그냥 적은 돈이라도 쭉 이건 오래 가지고 가는 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르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도 그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를 주는 사람마다 작다는 기준은 다르지만, 이걸 가지고 정말 최소화로 들어가는 구축을 사느냐, 아니면은 최대한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사느냐의 관점이 주식이랑 큰 관점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이 없는 거라고 했을 때 제가 투자한 것 중에서도 자본이 정말 적게 들어가게 투자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제일 작은 거는 1,900만 원. 1,900만 원? 네. 오. 그리고 가장 단기 수익률로 제일 높았던 거는, 단기간에 수익률 높았던 거는 4천만 원. 4천만 원을 벌었다는 말이에요? 4천만 원을 넣었다는 넣은 이야기. 거죠. 아. 네. 그럼 얼마 버셨어요? 4천만 원 넣어서 얼마 버셨어요? 4천만 넣어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정말 짧죠. 한 6, 7개월? 네네. 네. 8천만 원 넘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1년이 안 돼서? 네. 이제 내가 모르는 거지. 네. 막상 열심히 찾아보면 할 수 있는 데가 많다. 작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네.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도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까지는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게 되나요? 네. 아.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이제 자본금이 정말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물론 1,9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투자금이 적은 건 맞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없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조언은, 사실 이 자본이 적다고 하시잖아요. 네.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자기가 생각보다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를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저희 부동산 공부, 경제적 자립의 3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 자금력, 판단력, 실행력. 첫 번째가 자금력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막연하게 난 돈이 없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현금 얼마 있는지, 그다음 변액 같은 거 지금 불필요하게 가입되어 있는 거 다 해지하고 얼마를 환산해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얼마 정도까지 내가 이자를 감내할 수 있어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예요.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먼저 나의 자금 상황을 확인을 해본 후에 네,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처음에 집 산다고 할 때 돈이 정말 1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둘이 벌은 돈으로 대출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해서 석촌동에 이제 1억 6천짜리 빌라 전셋집에서 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연하게 누가 집 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자인가 봐, 아니면 부모님이 도와줬나 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정말 집을 사야 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다 엑셀 펴가지고 하나하나 다 정리하다 보니까 성격이시구나. 이렇게 꼼꼼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 집을 사야 돼. 이번엔 정말 사야 돼.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경제에 엄청 무지했고 그런 허세가 있었어요. 허세요? 네. 뷰티 마케터는 트렌드를 알아야지. 아, 재테크는 괜찮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야 될 건 많지만 우선순위는 나는 트렌드가 더 중요해. 재테크는 뭐 모르겠다. 근데 모르는 게 부끄럽지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런데 막 다 이제 남편하고 처음으로 보험도 다 열어보고. 근데 저는 생명보험이 많이 들어있고 생명보험이 들어 계셔야 되는 가장님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내 한 판을 처음으로 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분, 안 해보신 분 너무 많고 그래서 얼마 가지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자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출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월급에서 월 소득에서 월 이자 얼마까지 감수할 수 있으면 이게 뭐 1억 대출이냐 5천 대출이냐 이게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해 보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생각해보면 또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한참 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니까 혹시 주식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래서 예전에 사회초년생 때 종목도 밝힐 수 있어요. 기아차. 네, 기아차를 제가 덥석 또 간도 크게 100주를 산 거예요. 100주면 얼마예요? 그때 5만 원이었나? 그래서 500만 원이에요? 네. 사회초년생 때 샀으니까 정말 누가 그렇죠. 사회초년생한테 되게 큰 돈이네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좋다더라.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친구가 3만 원에 들어가서 5만 원이 됐대. 더 올라갈 것 같대. 그 말 듣고서 이제 뭐도 모르는데 100주나 산 거죠.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망했죠. 네, 결혼할 때 남편이 보고서 이거 뭐냐. 결혼할 때까지 갖고 계셨어요? 네, 그럼요. 저는 장기 투자하셨네. 무조건 장기 투자입니다. 뭘 해도 장기 투자. 네, 자,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 아니에요? 그건 이제 비자발적이었죠. 네, 너무나 비자발적으로. 그래서 저는 성향이 크게 좋은 걸 사서 그냥 크게 묵히는 타입이 맞는 성향이라서. 그래서 부동산이 좀 더 네. 적합한 네, 네. 재테크군요. 네. 그 중에는 또 이제 투자금이 적으니까 주식으로 조금 돈을 불려서 네. 그걸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절약으로 이렇게 종잣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알뜰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처럼 또 사이드 잡 네. 많이 찾아서 부수입을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뭐 그런 분들한테 해줄 만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근로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게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엄청 강조를 하는데 그게 부동산 투자가 아니어도 좋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해서 정말 몇만 원이라도 벌어보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사회적 자립. 저는 그 남편하고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회적 자립. 네. 밤에 술을 한 잔 이렇게 기울이면서 네. 부자가 됐어. 뭐 100억 부자가 돼. 그러면 그냥 행복할까?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행복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게 없이 그냥 부자만 된다. 과연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돈을 씹어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걸 나누는 거가 사회적 자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나누다 보면 사이드 잡이라고 하잖아요. 부수입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뭐 사이드 잡을 해야지라고 결심해서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블로그에 제가 공부했던 과정들을 기록을 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도와주게 되면서 또 부수입이 생긴 거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책을 써서 인세를 받게 될 거고 뭐 온라인 빌딩이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나의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나눠가면서 또 다른 뭐 컨텐츠나 뭐 부수입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맘캔부잇이나 클럽 경준녀 이런 곳에 계신 분들도 다양한 활동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어떤 식으로 자기의 경제적 자립 또는 사회적 자립을 이루고 계시던가요?